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피입니다. 이제 9월입니다. 더위도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어제 보니까 밤에 춥더라고요. 오늘도 아침에는 좀 선선하고요. 이제 더위는 다 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다룰 내용은요. 이미 제 블로그에도 올려놓은 건데요. HRD 담당자를 위한 여러 이야기 좀 할 건데, 오늘은 첫 번째로 HRD 담당자 입장에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HRD 담당자라면 그 업무에 대한 거를 정확히 알고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리즈로 몇 가지 영상을 지금 제작할 건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HRD 담당자라면 당연히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 HRD 업무의 시작이 되는 근거는 무엇일까? 이와 같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HRD 담당자분께서 이런 질문을 어떻게 답을 하실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오늘은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제 블로그에 올라가 있는 글인 거고요. 타이틀에 있는 것처럼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HRD 담당자라면 당연히 알고 할 줄 알아야 되는 그 업무가 있어요. 그것도 규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가이드가 있다는 거죠. 회사의 업종 규모 불문하고. 그리고 그 가이드의 내용을 보면은 HR 담당자가 항시적으로 알고 할 줄 알아야 역할과 책임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직장인이라면 당연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회사마다 모든 직무 담당자에겐 역할과 책임이라는 부분을 이제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담당자들은 그 일에 대한 자신의 역할에 대한 그리고 책임에 대한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 선상에서 일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역할이라는 것은 담당하는 업무를 이야기를 하고, 책임은 업무를 통해서 달성해야 될 목표, 성과 목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담당자인데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이 없다. 이러면은 무임승차자죠. 그죠?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직장인이라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특정한 직무, 직업의 단위가 되는 직무의 일부 또는 뭐 전담 부분을 이제 일부를 하거나 전부를 할 텐데, 인사 같은 경우 정부에서 운영하는 NCS 사이트에 보면은 인사 직무에 대해서 한 14개 정도를 이미,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이제 듀티 헤딩이 되는데 여기서는 능력 단위라 부릅니다. 그래서 인사 직무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한 14가지의 책무, 여기 NCS에서는 이제 능력 단위라 부르는데 이런 걸 정의를 해 놨어요. 그러면 HR 담당자는 이와 같은 인사의 직무의 일부를 HR 담당자가 사실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HR 담당 업무는 그러면 14가지 중에 아까 얘기 드린 인사 직무 14개 중에 어떤 거에 해당이 되느냐? 크게 보면은 3가지예요. 교육훈련, 조직문화관리, 그리고 핵심 인재 관리 업무가 있는데, 말 그대로 주요 포스트에 채울 사람을 외부 채용이 아니라 내부 승진을 할 경우 나름대로 뭔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후보자를 선정해서 육성 프로그램을 해서 거기에 맞는 평가를 하고 거기에 맞는 이제 보상으로 승진 또는 이제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 메인에 대한 거는 사실 HRM 인사 쪽의 영역이지만 그 중에 일부 육성 프로그램에 대한 거는 HR 담당자의 몫이고요. 그리고 핵심 인재 관리에 쓰이는 IDP라는 게 있어요. 개인별 능력 개발 계획. 그러니까 핵심 인재 관리를 개인 맞춤형으로 하고자 할 때 많이 쓰는 그 방법론이 IDP거든요. 근데 이 IDP를 대상을 모든 직원으로 적용할 때는 그거는 또 HRD가 해요. 그래서 개인별 능력 개발 계획, 누구에게나 자신의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회사에서는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를 제도로 만들면 그게 개인별 능력 개발 계획입니다.
IDP라고 불러요. Individual Development Plan. 그거는 HRD 뭐게요? 어쨌거나 인사라는 직무 안에 보면 14가지의 책무, 듀티가 있는데 NCS 사이트에서는 능력 단위라 부릅니다. 그럼 그 중에 한 3가지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HRD 업무에. 자, 그거를 잠깐 화면을 좀 바꿔서요. 지금 보시는 게 NCS 사이트예요. 여기 들어가면은 여기 두 번째 보이는 여기에 경영에 들어가면 여기에 총무 인사가 있습니다. 총무 인사에 보면은 인사가 또 있어요. 인사 조직이라고. 그 안에 인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인사 직무에 해당이 되는 여기서 능력 단위로 되어 있는데 요 자체는 사실은 영어로 치면 듀티, 책무에 해당이 돼요. 총 14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6번 핵심 인재 관리, 7번 교육 훈련, 그 다음에 11번 조직문화 관리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는 인사 직무인데 이 중에는 한 3개 정도, 요 3개만큼 6번, 7번, 11번 이 3개는 HRD 담당자의 그 역할과 책임에 해당이 되는 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만든 그 운영하고 있는 NCS 사이트에 보면은 이미 HRD 직무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게 있다는 거죠.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혹시나 아직까지도 HRD 직무 뭐 가이드 있어? 공통된 게 있어? 이라고 의문을 가진다면 있다. 최소 정부에서 만든 건 있다. 또한 그 데이밍이라는 학자에 따르면은 품질 경영의 대가입니다. 일본의 그 제조업 쪽에 품질 경영을 그 세팅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그 프렌드 C, 최근에는 프렌드 CA에서 프렌드 플랜 투 체크 액션 이걸로 이제 책도 나와 있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일처리하는 요령에 대한 부분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일의 그 순서를 할 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시간 배분에 대한 것도 매우 중요한데 효과적인 그 퍼포먼스를 만들려면 사실은 계획단이 매우 중요하다. 두잉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계획 수립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 우선순위를 계획 수립 쪽에 많이 좀 안배를 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C, 평가 부분도 일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면요. 그 목표 대비 실적의 갭이 클 때 그 갭을 메꾸는 원인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 이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계획 단계 그리고 그 C 평가 단계 두잉은 말 그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시간 안배상 크게 뭐 비중이 크진 않아요. 어쨌거나 모든 일을 할 때 모든 직무에 모든 일을 할 때는 프렌드 C 관점에서 그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보면은 아까 보셨던 NCS 거기 보면은 14가지의 능력 단위, 영어로는 duty, 그리고 거기에 맞는 것, 그, 우리 학문적으로는 책무라 부릅니다. 어쨌거나 능력 단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 하부적으로는 능력 단위의 요소라고 되어 있어요. 태스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게요. 아까 거 좀 보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하나 그 NCS 거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작죠? 자, 이거는 첫 번째 인사기획, 능력단위 명칭, 그러니까 듀티에 해당하는 겁니다. 인사기획이에요. 그 안에 보면은 능력단위 요소가 한 3가지 있는데 요 흐름이 바로 위부터 아래로 요 흐름이 트렌드 C 관점에서 보시면 딱 맞다는 거예요. 계획 수립, 그죠? 전략 수립, 계획 수립, 운영 계획 수립. 또 다른 거 볼까요? 일단 교육 훈련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 훈련 부분. 잠시만요.
교육훈련 보면은 교육훈련 운영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계획 수립, 그 다음에 기획하기, 그러니까 흐름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보면은 그러니까 수행 준거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영어로 치면 요게 태스크가 해당이 되고요. 요게 태스크 엘리먼트에 해당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행동 또는 스킬 관련되는 거예요. 그 여기 보시면 KSA 지식, 기술, 태도가 있는데, 이와 같은 능력 단위 요소를 수행할 때 도움되는 꼭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들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미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NC 사이트에 보면은 인사 직무 14개의 그 능력 단위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HR 담당자 업무 해당이 되는 교육훈련, 핵심 인재 관리 일부, 조직문화 관리 전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알고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HR 담당자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즉 이미 여러분 의사 상관없이 HR 담당자에게 요구되어진 역할과 책임 부분은 공통적인 가이드가 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과 태도, 애티튜드, 마인드, 관점 부분이죠. 이런 게 무엇인지가 이미 가이드 정도가 되는 게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RD 담당자 업무는 기본적으로는 내가 속한 조직에 국한되는 거예요. 내가 속한 조직의 리더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비전, 중장기 경영 전략, 그것에 따른 올해 전사한 목표에 한정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동업계, 그 회사의 동업계 다른 회사에 하고 있는 것이 우리 회사에 그대로 필요한 것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하물며 업종이 달라, 회사 규모와 여건이 달라. 그럼 더욱더 우리가 그들을 꼭 참고는 할지언정, 그것과 다르다고 해서, 틀리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냐, 부족한 거냐, 그건 또 아니에요. 전적으로 내가 속한 회사의 전사 목표 달성에 필요한 리더와 구성원의 성과 향상에 초점을 둔, 그와 같은 부분에 초점을 둔 활동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HRD 활동은요, 교육 전과 교육 후에는 변화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변화냐? 교육 대상자인 리더와 구성원의 퍼포먼스, 그러니까 향상을 필요한 능력과 역량에 변한 거죠.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교육적 활동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경영 이슈, 그 경영 이슈의 목표 대비 실적의 갭을 메꾸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경영 이슈 해결인 거죠. 그래서 HR 담당자 의사와 무관하게 이미 HRD 활동의 본연의 어떤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활동,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애티튜드, 이런 부분들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리고 HRD가 추구해야 될 것, 지향할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사실은 그 개념상에 다 있는 겁니다. 다만 내가 속한 회사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HRD 담당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근거는, 이제 오늘 그 영상의 이제 주제에 해당이 됩니다. 근거는 CEO와 무관하게 이미 확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CEO가 누가 되든 이미 역할과 책임은 있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우선순위상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CEO가 이미 정한 비전, 중장기 경영 목표와 연관이 된 올해 전사한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여할 거면 당연히 해야 될 업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한다면은 지금 CEO가 설정한 중장기 경영 목표와 연관이 된 올해 전사한 목표 달성과 관련된 활동에 초점을 두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근거는 이미 명확해요. HRD 업무의 근거는 이미 정해져 있다. 정부에서도 가이드 준 게 있고, 그러면 그 수많은 거 한꺼번에 다 할 거냐? 어렵다 이거죠. 따라서 HRD 활동의 근거는 내가 속한 회사에
CEO가 설정한 비전과 중장기 경영 목표 달성에 연관이 된 전사 목표 달성, 거기에 필요한 리더와 구성원의 성과 향상을 위한 능력과 역량 개발에 초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무엇을 할 것인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된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 관련된 내용은 이미 제 책에 지금 자세히 나와 있고요. 뭐 다른 영상에도 좀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